한때 누구나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급차를 몰고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며 매달 억대의 월급을 받던 그 친구. 하지만 퇴직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면 한 봉지 사는 것도 버겁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퇴직 후에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퇴직 후 몰락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친구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사례 1. 화려했던 커리어 뒤에 숨겨진 빚의 함정. 제 친구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봉이 모두 자신의 돈은 아니었죠. 그는 늘 좋은 차를 몰고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며 멋진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빚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월급이 끊기자 그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월급으로 대출 이자를 갚던 그는 퇴직금으로 남은 빚을 정리했지만 이후 생계비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쓸쓸히 살아가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월급이 없습니다. 빚을 갚아도 그 뒤에 남는 고정 비용이나 생활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더라도 빚과 과소비는 퇴직 후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사례 2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50대 부부. 다른 친구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서울에 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여유로울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을 여러 채 마련한 것도 아니었기에 부부는 결국 가진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팔고도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니 몇 년 뒤 그 돈도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교훈: 집이 자산의 전부라면 그 자산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3. 사소한 지출이 불러온 노후 파산. 마지막 친구는 특별히 큰 부채도 없었고 퇴직 후에도 꽤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유지했던 습관적인 소비가 문제였죠. 매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습관, 필요 이상으로 넓은 차를 몰며 유지비를 지불하던 습관, 그리고 해외여행을 고집하던 습관이 계속된 겁니다. 그는 한두 번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했지만 이 작은 소비가 쌓여 결국 몇 년 만에 퇴직금을 바닥냈습니다. 교훈: 사소해 보이는 소비라도 퇴직 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비 습관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절제된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몰락을 막는 3가지 준비. 위의 사례들을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퇴직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빈곤의 늪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 구축하기.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소규모 창업을 통해 부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연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꾸준히 돈이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퇴직 후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절제하기. 퇴직 후에는 수입보다 지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정해 예산을 관리하세요. 또한 퇴직 후에는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내실 있는 소비를 지향해야 합니다. 3. 심리적 안정과 계획 수립. 퇴직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공허함도 큰 문제입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안감을 줄여야 합니다. 은퇴 후 5년을 가장 중요한 전환기로 생각하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월급 1억을 받던 친구가 빈곤에 빠진 이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삶의 태도,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 그리고 막연한 자신감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퇴직 후 삶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계획하고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퇴직 후 삶은 준비된 만큼 빛날 것입니다. 월급 1억 받던 친구의 몰락,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퇴직 후 빈곤에 빠진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일 뿐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퇴직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빈곤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되겠지. 혹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야.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 빈곤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소득의 단절. 월급이 끊기는 순간 안정적이던 생활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충격은 더 큽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출. 예상하지 못했던 의료비, 가족 지원,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여유로운 은퇴 생활의 비용은 대부분 퇴직 전에 계획되지 않습니다. 과거 습관의 지속. 소비 습관, 대출 상환 등 과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다 보면 퇴직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 앞서 소개한 친구들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이들의 몰락은 단지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준비 부족,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소득이 끊긴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둘 것. 월급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는 순간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소비 습관을 내려놓을 것. 퇴직 후에도 계속 과거의 소비 방식을 유지하려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자산이 순식간에 소진됩니다. 특히 나는 은퇴했으니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후를 위한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둘 것.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퇴직 후 삶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세 수익이 나는 부동산, 투자 수익, 혹은 프리랜서 일자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퇴직 후 준비 전략. 퇴직 후 안정된 삶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전략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1. 소득원을 다변화하라. 퇴직 후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 수익. 퇴직 전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마련하면 퇴직 후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전문성을 활용해 컨설팅, 강연, 혹은 프리랜서 일을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는 정규직보다 유연한 형태의 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수익. 주식, 채권, ETF 등에서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미리 확보하세요. 2.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라. 퇴직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하고 그 이상을 쓰지 않도록 절제하세요.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세요. 특히 대출 상환 계획을 퇴직 전에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3. 심리적 준비와 목표 설정. 퇴직 후 빈곤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목표를 미리 설정하세요. 취미, 봉사활동, 혹은 새로운 배움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이나 전문가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퇴직 후 삶의 본질. 행복과 안정. 퇴직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와 삶의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례 제가 만난 한 은퇴자는 50대 후반에 회사에서 퇴직했지만 철저한 준비 덕에 오히려 퇴직 후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작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지만 제가 키운 채소를 먹으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실천했습니다. 동네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만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삶은 돈뿐 아니라 건강,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몰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퇴직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퇴직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보세요.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준비와 실천으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칼럼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 300인데 왜 라면으로 끼니를? 62세 소방관의 눈물 나는 은퇴 후 삶.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혹은 내 미래의 은퇴가 얼마나 중요하고 막연한 일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요즘 들어 주변에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하는 고민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라는 단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일상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데 사실 은퇴를 한다는 건 회사나 직장에서 더 이상 직원으로 일하지 않을 뿐이지 삶을 포기하거나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내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거나 급격히 줄어들 때 갑자기 찾아오는 심리적인 공허함과 재정적 불안정이 동시에 몰려오거든요. 특히 공무원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들이라면 나 정도면 퇴직 후에도 최소한의 여유는 있겠지라는 기대를 품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 교사, 군인, 경찰 같은 직종에서 은퇴 후 삶을 의외로 힘들게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2세 소방관이 은퇴 후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데도 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중간중간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다른 직종임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3가지 정도 곁들여 말씀드릴게요. 1. 62세 소방관의 눈물, 은퇴 후 현실. 30년 넘게 불 속에 뛰어들며 사람을 구했는데 정작 내 은퇴 후 인생은 아무도 구해주지 않더군요. 이 말은 62세에 은퇴한 전직 소방관 김종형 가명씨가 직접 꺼낸 이야기입니다. 화재 현장이라면 어디든 출동해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냈던 그가 정작 자신의 노후를 구할 방법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요. 김 씨에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가족 생활비, 주택 유지비, 각종 세금,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의료비까지 고려하다 보면 쓸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김 씨의 하소연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방관들은 직업 특성상 몸이 성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 3교대 근무로 인한 만성피로, 유해 물질 노출 등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죠. 퇴직 직후에는 그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한동안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김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내가 이 나이에 가족에게 짐이 되나? 라는 죄책감이라고 해요. 자녀가 아직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대학 학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엔 30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아끼기 쉬운 식비부터 줄이게 되고 한동안 라면과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잦아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각보다는 적은 연금과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맞물리면 누구든 삶이 팍팍해집니다. 그럼에도 주변에선 연금이 300이면 괜찮지 않아? 라는 말이 들리니
어디 가서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오늘날 은퇴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고 특히 공무원 연금이니까 안심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도 하나의 충격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이 은퇴 후 삶의 숨은 함정 3가지. 흔히 은퇴하면 조금 적게 벌더라도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직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다음 3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사례 1. 60세 교사, 하지만 삶의 질은 추락. 김정숙 가명 씨는 초등학교에서 평생 교편을 잡고 정년퇴직했습니다. 매달 약 25만 280만 원 사이의 연금을 받는데 주변 교사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꾸준히 들어가는 용돈과 혼자 남은 시아버지 병원비 지원, 그리고 본인이 모아놓지 못했던 예비 자금이었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일할 때는 급여 외에도 각종 복지 혜택이나 지원이 있었는데 정년퇴직 후에는 그런 게 사라졌어요. 게다가 월급이 나올 때는 세금이나 공제 항목을 크게 신경 안 썼지만 연금이 들어오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제법 큰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김 씨도 연금 타면 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싶다는 소망과 달리 가끔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사례 2. 63세 퇴직 은행원, 자영업의 함정.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했던 권영수 가명 씨는 세상 물정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금융과 자산 관리는 자기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년퇴직 후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가 2년도 채 못 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나름 퇴직금과 개인 저축을 모아서 카페 창업을 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지만 장사가 생각보다 어렵고 인건비, 임대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자 결국 연금 250만 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메우는 데 썼다고 해요. 이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여유롭게 지낼걸, 괜히 무리했다라며 후회하지만 이미 투자한 돈은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은퇴 후 창업이란 게 경험이 없으면 막연히 듣는 장사 잘 된다, 소문만 믿고 뛰어들기 쉽다는 게 함정이죠. 사례 3. 65세 퇴직 공무원, 가족과의 관계. 3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은퇴 후 겪는 갈등을 보여줍니다. 이남수 가명 씨는 65세에 퇴직한 공무원으로 얼핏 보면 연금도 괜찮고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문제없이 안정된 노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매일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나가 있을 때는 몰랐던 사소한 문제로 잦은 다툼이 생긴 거예요. 왜 한가하게 TV만 보고 있느냐부터 나도 내 시간 갖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건다라든지, 좀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반복되면 갈등이 커지죠. 게다가 자녀들도 독립해버리니 공허함과 외로움마저 몰려왔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고 가족과의 관계 변화를 포함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겁니다. 3. 연금만으론 부족, 은퇴 준비 이렇게 접근해보자. 위 사례들을 듣고 나면 그럼 연금 300만 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냐? 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고 지출 구조도 천차만별이라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말하는 건 은퇴 후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예전 월급만큼 되지 않는데 지출은 오히려 생각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비 증가,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건강보조제나 재활치료 등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지원, 자녀 결혼 자금이나 손주 돌봄 혹은 부모님 요양 지원비 등 예전에는 남의 집 일 같았던 출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유지, 은퇴 후에도 차를 굴리고 문화생활을 하려면 연금만으로는 벅찰 수 있습니다. 일부는 노후라기보단 마지막으로 누리는 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지출을 늘리기도 하죠. 예상치 못한 비용, 갑자기 집 수리가 필요하거나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경우 등 돌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지면 아무리 연금 300을 받아도 삶이 여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전부터 재정적인 부분과 심리적 가족 관계까지 다각도로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4.
작지만 분명한 대안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추가 수입원을 고민하기 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혹은 경력을 살린 컨설팅 자문 등으로 소규모라도 고정 수입을 만들면 은퇴 생활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생활비 구조 조정 은퇴 전에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을까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게 좋아요. 특히 고정 비주택 유지비, 세금,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미리 고민하고 실행에 옮겨두면 부담이 적어집니다. 취미와 사회활동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해서 취미를 즐기고 사회봉사나 동호회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마음의 건강에 큰 힘이 되거든요. 가족 간 대화 은퇴가 개인 문제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족 전체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큰 이슈입니다. 배우자, 자녀와 함께 앞으로의 가계부와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상의해 두는 게 중요해요. 5. 결국 은퇴는 또 다른 시작. 62세 소방관 김 씨의 이야기는 마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하러 불 속에 뛰어들던 내가 정작 내 삶에서 길을 잃었다는 안타까움을 담고 있습니다. 은퇴란 누구에게나 중요한 전환점이자 갈림길이죠. 준비가 안 되면 하락세를 탈 수도 있지만 잘 준비하면 인생 후반부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계시거나 혹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면 나쁠 게 없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건강, 가족, 그리고 나만의 꿈까지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기 쉽습니다. 하다못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시간, 잠잘 시간, 운동할 시간 등의 규칙을 다시 만들어줘야 할 정도죠. 연금 300인데 왜 라면으로 끼니를? 62세 소방관의 눈물 나는 은퇴 후 삶. 이라는 말이 남일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퇴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불안과 공허함,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라면 한 그릇에 눈물을 삼키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퇴 후에도 자신의 꿈과 일을 새롭게 개척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현실에 맞게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고 주변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이 은퇴를 고민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어쩌지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를 떠올리며 용기 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에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내가 맞이할 은퇴 후 삶의 형태를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은퇴 후에도 나는 내 삶을 지켜냈어.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갈래라고 담담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파이어 조개프 IR이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찍 재정적으로 독립해서 조금이라도 젊고 활기찰 때 자유를 누리자는 취지인데요.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겉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싶다가도 막상 은퇴 후 삶에 닥쳐온 현실에 휘청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실제로 40대 후반에 은퇴를 결심했다가 예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례는 어떤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을 꼭 짚어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 은퇴를 꿈꾸게 되는 이유. 먼저 은퇴를 꿈꾸는 이유부터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는 이런 분들 꽤 많아요. 회사에서 2030년 열심히 일하며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고 또 건강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회사라는 시스템 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으니 내가 이 고생을 꼭 더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른 나이에 퇴사를 감행하고 당분간은 쌓아둔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회사에서 나와 버린 뒤에는 회사가 내주던 4대 보험, 매달 꼬박 들어오는 월급, 상여금, 복지 혜택 등이 사라지죠. 이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쳐나왔는지에 따라 은퇴 후 생활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혹은 퇴직 후 삶에서 놓치기 쉬운 함정과 실수, 그리고 해법 같은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2. 사례 1. 안정적이었던 과거 vs 예측 불가능한 현재.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김재우 48세. 직업 중견기업 과장 출신. 퇴사 시점 46세 퇴사 후 2년이 지난 현재 상황. 재우 씨는 원래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다녔어요.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었죠. 문제는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회사 내 경쟁도 치열해지고 업무 강도도 점점 올라가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준비해야겠다 마음 먹고 뚜렷한 계획 없이 일단 퇴사를 해버렸죠. 이 은퇴 후 문제점. 경제적 불안, 월급이 사라지니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엄청 크게 느껴집니다. 정체성 혼란. 회사를 관두고 나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직장이 나를 많이 정의해줬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거죠. 취업시장의 현실. 마음 바꿔 다시 일자리를 구해보려 했지만 40대 후반이라는 이유로 생각처럼 기회가 안 들어옵니다. 재호 씨는 그래도 2년은 버틸 수 있겠지 싶었는데 실제로는 1년 좀 넘으니 이미 적금 통장이 바닥이 났어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도 들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도 봤거든요. 결국 48세가 된 지금은 생활비를 줄이고 아르바이트를 뛰는 상황입니다. 3. 시사점. 퇴직 전 구체적 계산 필수.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봤어야 한다는 거죠. 일이 주는 가치.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속감, 자존감, 성취감 등도 회사에서 많이 얻고 있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대별 재취업 대비 40대 후반의 재취업은 정말 쉽지 않아요. 스펙이 좋더라도 나이라는 장벽에 부딪히죠. 미리 다른 수익원을 준비하거나 필요한 자격증을 마련해 놓는 시기 대비가 중요합니다. 3. 사례. 이 가족과의 관계, 은퇴 후에 더 중요해진다.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윤혜정 49세. 직업 대형마트 점장 근무. 퇴사 시점 48세. 퇴사 후 1년 경과. 혜정 씨는 대형마트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연봉이 꽤 높았어요. 가족들과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집 모거지 주택 담보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죠. 문제는 업무량이 많고 주말마다 출근해야 하는 생활이 반복되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살 되기 전에는 무조건 은퇴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이 은퇴 후 문제점. 가족과의 소통 단절. 막상 집에 있으니 가족도 본인도 어색해요. 아이들은 이미 커서 각자 할 일이 있고 배우자는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는 혜정 씨가 부담스럽다고 느낍니다. 의외의 지출 시간 여유가 생기니 SNS나 TV에서 소개되는 맛집도 가고 소소한 취미생활에 돈이 조금씩 새어나가요. 그러다 보면 예상보다 지출이 확 커집니다. 심리적 공허. 일 안 하니까 너무 좋은데 왠지 허전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혜정 씨는 지금 자녀가 대학생이고 남편도 퇴근이 늦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막상 은퇴 이후에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일찍 결심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내가 기대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3. 시사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막연히 아이들과 시간 보내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배우자와는 어떤 삶을 원하는지 미리 대화가 필요해요. 은퇴 후 삶의 루틴. 일하지 않아도 하루가 만족스럽도록 운동, 봉사, 취미활동 등 개인 스케줄을 잘 짜야 해요. 단절이 아닌 새로운 관계 맺기. 가정 내에서도 지역사회나 친구들과도 새로운 방식으로 교류할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4.
사례 3. 퇴사 전에 준비한 소득원 예상만큼 되지 않더라. 1. 사례 배경 이름 가명 이승호사 17세 직업 IT 개발자 출신 프리랜서 퇴사 시점 47세 퇴사 후 이제 막 6개월째 승호 씨는 IT 개발자로 꽤 오랜 기간 프리랜서처럼 일했어요. 큰 회사와 계약을 맺어 프로젝트성 일감을 받았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으니 언젠가 은퇴해도 이 스킬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겠지? 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그러다가 4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회사를 완전히 접고 일단 은퇴 선언하자라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은퇴 후 문제점. 시장의 빠른 변화, IT 분야는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한 12년만 쉬어도 트렌드에서 많이 뒤처져요. 준비 없이 뛰어든 투자 실패 은퇴 후엔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뭐 좀 해볼까 싶었는데 막상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요동치고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봐버렸습니다. 건강 문제 발생 개발자로 일하느라 예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회사 다닐 때는 병원비를 어느 정도 보전받았죠. 은퇴하고 나니 건강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해서 비용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6개월 만에 승호 씨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 마냥 쉬면서 부수입이 알아서 들어오는 그런 삶은 없구나를 절감한 상태예요.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려 해도 이미 비슷한 스펙의 젊은 개발자들이 훨씬 싸게 계약을 따내고 그동안 변해버린 기술 트렌드도 따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3. 시사점. 지속 가능한 스킬 확보. 젊은 세대와 경쟁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공부는 멈출 수 없어요.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월급 받는 중에 소액으로 투자하던 것과 퇴사 후 큰 돈을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 조언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수예요. 건강보험 세금 등 현실적 계산 회사가 부담해주던 부분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낼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진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5.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3가지 사례에서 보여지듯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변수가 있어요. 마음은 훨씬 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외로움, 우울, 불안 같은 감정이 찾아올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구멍이 생기면 더 힘들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재정 상태 면밀히 파악. 현재 자산, 부채, 매달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최소 몇 년치를 버틸 수 있는지, 추가 소득원은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 생활 루틴 마련. 아무리 쉬고 싶더라도 어느 정도 고정된 스케줄이 없으면 금방 무력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주말에는 뭘 할지, 봉사나 취미는 어떤 식으로 즐길지 미리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나 은퇴할 거야. 만 외치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만약 내가 퇴직하면 이런 변화가 생길 텐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가족이 함께 할 방법이 있을까? 같은 식으로 미리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생길수록 돈이 나가는 역설. 놀면 돈이 적게 들 것 같죠? 막상 시간이 남으면 오히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져서 지출이 늘기도 해요. 취미나 여행 등 쓸 곳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 시간이 있어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확보. 주식, 부동산, 코인, 블로그, 유튜브 뭐든 추가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아보되 이게 실제로 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나? 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가능하다면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이나 컨설팅, 프리랜서로 이어갈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 두면 좋아요. 6. 마무리. 직장 때려치고 은퇴한 48세, 3년 만에 생활고에 빠졌다. 이 말만 들으면 충격적이지만 사실 남 얘기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이 지겨워지다 보면 한 번쯤 나도 다 관두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후에 이어질 삶은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3가지는 결코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공감이 되죠. 미리 구체적인 계획 없이 퇴사를 결정하면 금전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워요.
또 가족과의 관계도 오히려 멀어질 수 있고 새로운 배움을 놓치면 경쟁력 잃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은퇴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는 어떻게 살고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상상과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퇴 자체가 행복이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숱한 생활이 계속되고 거기서 오는 희로애락은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달려 있어요. 경제적 안정만큼이나 정서적 건강,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은퇴를 고민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퇴사하기 전이라면 계획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찍 은퇴하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따라와야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퇴직날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58세의 박 과장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30년 넘게 줄곧 세무서에서 근무하며 이 일만 해왔죠. 조기 퇴직까지 감수하면서 선택한 은퇴. 그런데 불과 3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를 고민합니다. 아내와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고 친구들과는 대화의 결이 어긋나고 무엇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털어놓습니다. 퇴직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의 고백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시작은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 됩니다. 본문 퇴직 후 삶을 망치는 3가지 함정, 그리고 대책. 1. 할 일이 없는 자유는 고통이다. 구조 없는 시간의 늪. 박 과장은 퇴직하고 나면 매일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글도 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시계만 쳐다보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멍하니 소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TV 앞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대책은? 퇴직 전에 하루의 루틴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루틴을 계획이 아닌 습관으로 가져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공부든 자원봉사든 주 2회 일자리든 사회적 연결이 포함된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2.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졌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어려운 이유. 박 과장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내와 마찰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말도 줄고 소소한 문제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고요. 예전엔 퇴근하고 잠깐 마주칠 때가 더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자기 생활이 있었고 나도 있었는데 지금은 둘 다 답답하니까 자꾸 부딪혀요. 대책은? 부부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더 가까워질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따로 시간을 보내는 법, 취미를 공유하는 법, 그리고 서로의 일상에 관여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각자 외출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만의 작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 경제적 여유? 생각보다 금방 흔들리더라고요. 현실을 과소평가한 준비 부족. 박 과장은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 당분간은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과 물가 상승, 그리고 갑자기 생긴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치매 진단받고 요양원 알아보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내 노후 걱정도 못했는데 이제 부모님 걱정까지 해야 하니 갑갑했어요. 대책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 얼마 받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감안해서
최소한 6개월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퇴직 전에 블로그 수익화, 유튜브 시작, 소규모 투자 또는 단기 일자리 등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인생. 박 과장은 지금도 후회한다고 합니다. 퇴직이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 없이 퇴직했기 때문이라고요. 퇴직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자유는 무력함으로 바뀌고 나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고민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했지만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루틴, 부부의 거리, 돈의 흐름. 이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퇴직은 인생의 절벽이 아니라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가장 찬란한 시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퇴직한 지 3개월 이럴 줄 알았으면 계속 일할 걸 눈물의 고백에서 배워야 할 은퇴 후 삶의 핵심 전략.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반드시 닥치는 현실입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오랜 기간 정해진 조직 문화 속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은퇴는 인생의 대전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를 단순한 휴식으로만 여긴 채 정작 필요한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합니다. 얼마 전 58세에 퇴직한 전직 세무공무원 박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삶이 왜 철저한 준비 없이는 후회로 이어지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의 사례를 바탕으로 퇴직 후 겪기 쉬운 3가지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 루틴 없는 일상은 무기력의 지름길. 박 씨는 퇴직 직후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TV만 보다 하루가 지나가며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문가 해석. 인간은 자유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시간 속에도 의미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출근 시간, 업무, 회의 등 구조화된 일정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그 모든 구조가 사라집니다. 특히 남성 퇴직자의 경우 직장 중심의 정체성이 강해 삶의 중심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안. 퇴직 전부터 하루 루틴을 설계하세요. 예, 기상 산책, 아침 독서, 커뮤니티 활동 등. 일주일에 12회 이상 사회적 접점이 있는 활동, 지역센터, 평생교육, 봉사 등을 설정하세요. 가능하다면 소액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병행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온라인 강의, 유튜브, 글쓰기, 재능 기부. 2. 부부 갈등, 퇴직 후 더 심해진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거리감이 커지는 역설. 박 씨는 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이 심화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대화도 줄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가 오히려 퇴직 이후 위태로워지는 현실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전문가 해석. 부부 관계는 같이 있는 시간보다 서로 존중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후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각자의 리듬과 영역을 지키지 않으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배우자의 일상에 갑작스레 끼어드는 형태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상대방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해결 방안.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생활 설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12개만 설정하세요. 예, 매주 금요일 마트 장보기, 매월 근교 걷기, 여행 등. 반대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은 각자 외출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하도록 조율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3. 경제적 여유? 예상보다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생활비, 병원비, 가족 부양 부담. 박 씨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병원비와 자녀의 학자금 부담이 겹치며 순식간에 생활의 여유가 무너졌습니다. 전문가 해석. 퇴직 후에는 예측 가능한 수입은 줄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은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식이나 금액, 퇴직금의 유지 기간만으로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 자녀 지원, 노후 질병 등은 갑작스럽게 재정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해결 방안. 퇴직 전에 1년치 생활비를 현금화해서 따로 관리하세요. 비상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작은 수입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확보하세요. 예소규모 창업, 재택근무, 플랫폼 노동, 건강보험료, 세금 등 퇴직 후에도 유지되는 고정 비용을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대비하세요. 전문가의 결론: 퇴직은 인생의 해방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만 허락되는 두 번째 성장의 기회. 많은 이들이 퇴직을 해방 혹은 보상으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전환점입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만 일해온 경우 퇴직 이후엔 심리적 공허함과 관계, 경제, 건강 문제에 급격히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반드시 다음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퇴직 후 내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의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더라도 시스템은 작동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을 때 퇴직은 진정한 제2의 인생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퇴직을 맞는 건 방향키 없이 바다에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이 글은 은퇴 설계 전문가와 은퇴 후 심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싶으신 분은 지역 은퇴 설계 센터나 노후 준비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